안녕하세요. 소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어린 꼰대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아주 짧은 글을 올렸는데요. 글의 내용처럼 꼰대라는 단어는 이 고집불통, 이 꽉 막힌, 봉건적인 그런 어른들을 비아냥거리던 저희들, 제가 이제 40대 후반, 곧 이제 50대로 넘어가는 나이대에 있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 혹은 저희들의 이제 한 10년 전 선배들, 그들이 어릴 때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엄한 아버지, 그런 분들을 부를 때 쓰던 그런 비속어죠, 비속어. 그런 낱말인데,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가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그 학교에서 실내화로 신을 슬리퍼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냥 삼선 슬리퍼 신어라. 다이소나 이런 데서 파는 삼선 슬리퍼 그냥 신지. 그랬더니 그 브랜드 슬리퍼를 신어야 되겠다고. 그게 이제 뭐 나이키나 리복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신어야 되겠다고 하길래 그냥 제 생각엔 그랬었어요. 그냥 왜 굳이 몇만 원짜리 슬리퍼를 실내화로 신을 건데 몇만 원짜리 슬리퍼가 필요한가. 그냥 제일 싼 거, 그리고 막 신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잃어버려도 크게 속상하지 않은 거. 이런 슬리퍼를 신으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막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막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꼰대냐?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꼰대스러운 생각일까? 어릴 때 그냥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죠. 어릴 때 내가 만약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슬리퍼를 3천 원짜리 신어도 되는데 조금 더 그 한 7배, 8배, 10배에 가까운 가격의 슬리퍼를 신는다. 신어보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내가 3천 원짜리 슬리퍼를 신고 나머지 돈을 밥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아이든 어른이든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설득해서 삼선 슬리퍼를 사줄 수도 있지만, 어, 그런다고 해서 삼선 슬리퍼만 사주고 나머지 돈을 그 밥을 못 먹는 아동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막내가 10,000원 초반대의 슬리퍼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제일 가격이 저렴한 삼선 슬리퍼는 발이 되게 아프고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좀 꼰대스러운 생각을 했구나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 세대들은 저도 그랬지만 어머니한테, 부모님들한테 매를 많이 맞은 아이들은 또 무지막지하게 맞고 자란 그런 세대고, 저도 가난했지만 가난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희 세대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나쁜 것들은, 나쁜 전통들, 예전에 당연시되었지만 나빴던 것들, 그런 것들 좀 타파해보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 폭력은 아니고, 폭력은 이제 절대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게 확장이 돼서 매를 때리는 것도 하지 말자.
예쁜 애들을 왜 때리나, 우리가.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우선적으로 없애는 친구들이 많았고,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이제 배가 고프게는 살지 말자. 그러니까는 뭐, 저희 때는 라면이라도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저는 꽤 많았는데 요즘은 컵라면,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아이들 중에 컵라면을 배불리 먹어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게 소원인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경제가 불황이라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의 가난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일단 뭐든 먹기는 합니다. 일단 있는 살림이든 없는 살림이든 아이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매는 때리지 않고 있는 살림에도 없는 살림에도 아이들 배를 굶기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 부모가 된 저희 세대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나름대로의 고집이고 아이들에게 이런 거 물려주지 말자, 이런 기억은 물려주지 말자.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많이 물질적인 면이죠. 정신적인 면이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 아이들을 위해주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런 어떤 관성에 밀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편안함, 편한 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선 잘 그러지 않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 초원의 경우에는 이 거리가 애매한 그런 경우 때문에 이 자가용 사용자들이 많고 아이들도 차를 타고 출근하는 경우가 도시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거리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제대로 뭐 한 시간에 뭐 네 대, 뭐 다섯 대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들 학교를 태워다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새벽 일을 마치시고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은 이제 중학생 아들,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 아침밥을 챙겨주고 그리고 다시 또 아침부터 일터로 나가셔야 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 나가기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새벽 일을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쉬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나 차로 좀 학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엄마 몸은 부서질 것 같은데 아이들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편하니까. 차를 타고 가야 편하니까. 비 내리는 날이면 비 내리는 날이니까. 뭐, 눈 내리는 날이면 눈 내리는 날이니까 엄마가 좀 데려다 줘. 엄마는 새벽 일도 하고 이제 또 곧 아침 일도 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잠깐 쉴 틈을 아이들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 이기주의자들을 저희들이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해주지 말자가 아니라 아이들을 때리고 굶기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그 유산? 그런 걸 설명 없이 그냥 우리가 해주기만 해온 거죠.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권리고 자기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꼰대라는 말에는 이기심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거. 나만 편하고자 하는 거. 내 것만 소중한 거.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심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마음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누구나 날 때부터 내가 소중하고 내 물건이 소중하고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나의 친구들이 소중하고 나를 위주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게 만약 이기심이라면 왜 사람은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날까? 왜 우리는 그냥 이런 모양으로 마치 그냥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개념처럼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그 이기심,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냥 이기심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고, 저 사람이 이기적이야, 혹은 너는 이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그 이기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 이기심의 그 너머로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 날 때부터 주어지는 이 이기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그래, 내 것이 소중하지. 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남한테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시간이지. 내 물건, 남들이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이걸 왜 사람들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본능적으로 알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것도 그렇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나의 휴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엄마의 시간도, 엄마의 휴식도 소중하다. 그걸 알아라 라는 거죠. 아버지의 시간도, 아버지의 휴식 시간도 소중하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 가장의 그런 어떤 무거움, 삶의 무거움.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식구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없이 보내지는 일터에서의 하루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살죠. 그것을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기심이라는 그런 어떤 본능의 너머에는 다른 사람도 이렇다 라는 걸 알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혹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세대들은 그냥 이기심의 그 범위 안에서, 그 성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봐요. 내가 불편하면 그냥 있는 대로 짜증. 아니면 뭐, 나는 제 시간을 지키면서 살지 않으면서 뭐 기다리고 있는 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점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든지, 왜 늦게 나오느냐, 왜 버스가 이렇게 안 오느냐. 나는 시간을 지키면서 살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시간을 지키면, 너희들도 시간을 지키면서 살지 않느냐. 좀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가 만약에 조금 여유 있게, 좋게 말하자면 여유 있게, 나쁘게 말하자면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밖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렸다. 그 버스도 좀 늦게 올 수 있지. 오늘 좀 피곤하신가 보다, 기사님이. 아니면 뭐 일이 좀 있으셨나 보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했을 때 음식이 늦게 나오면, 오늘 주방장님이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 보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는 거. 나의 경우처럼 그들의 경우도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나와 남을 동시에 끌어안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을 앞뒤 세대들이, 중간에 낀 세대들이 서로 그냥 뭐 종적인 관계든 횡적인 관계든 그 모든 관계들이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의 가장 중요하고 큰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